자, 이번에 오후장 디펜스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그리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조합 변함없이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풀어봐야죠. 뭘 풀어볼까? 사실 수급 먼저 여쭤보면 김종효 이사께 지금 현재 시각 11시 12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주식 현물 순매수, 코스닥 주식 현물도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 콜 옵션 순매수, 풋옵션만 매도. 그러니까 요 포지션만 딱 놓고 보면은 요게 이제 오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아, 얘네들 또 날아가는 뭘 봤구나. 네, 제가 좀 경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단일 상승의 일반적인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때요? 네, 뭐 장 초반에는 주식 선물도 꽤 많이 팔다가 지금은 주식 선물도 꽤 많이 매수로 감아버렸죠. 전환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측면을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그 트렌드를 쭉 살펴봤을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고요. 현물은 이제 매수 전환된 지 뭐 기껏해봐야 뭐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양은 별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공매도나 파는 거는 그래도 좀 주춤하는 것 같죠. 그렇죠. 파는 것은 이미 한 지지난주부터 주춤거리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순매수 전환된 게 한 5일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추이로 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물이 줄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지 아직까지는 공격적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실제로 업종으로 봤을 때도 업종별로 엇갈리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종은 좀 많이 팔고 특정 업종은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외국인 매도는 딱 두 개였어요. 방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대형 CDMO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매도가 줄었다 정도이지 뭐 본격적인 매수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시장의 자율 반등을 하고 있다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화가 아침에 어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뭔가 해소 기미로 이제 미국 자산들을 다시 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이제 막 달러 덤핑 해가지고 달러 가치 하락하고 미국 국채 가격도 막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 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제는 시장 금리 물론 오르긴 했는데 달러도 좀 강세였으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오늘 원화 약세로 환율이 1,417원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가가 미국이 막 좋았는데 우리는 오르다가 두루룩 다 빠져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봤어요. 예, 미국 외국 애들은 뭘 봤는데 제가 본 거랑 똑같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얘기 다 해버리면 저도 아침에 내일 방송할 게 없어서 항상 내일 온 거를 걱정해야 된다니까. 자, 내일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인데 외국인이 팔았던 것 중에 조선방산 얘기를 지금 김종효 이사가 했잖아요. 네. 방산이 아침에 좀 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아침에 어제 저녁에 나왔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내용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나스닥이 이제 3% 이상 올라갔던 내용도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 어떤 매수가 뭐 지금 뭐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실망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환율 문제에 있어서 이 달러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에 이제 어떤 그 들어오는 매수가 약간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관세 협상 기대 올랐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상당히 좀 약한 수준이거든요. 네. 오히려 어제 빠졌던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관세가 협상 수준으로 꽤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무풍지대에 있던 조선 방산이 좀 더 빠지고 오히려 그동안 좀 관세 피해를 봤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에 올라갈 만도 한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만 올라가고 있고 네. 오히려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정이 나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그 업황의 방향성보다는 사실 관세가 협상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선방산은 뭐 그 어떤 반사이익 때문에 올라왔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국방 정책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유럽 시장의 어떤 그 방위 변화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조정이 짧게 끝나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너무나 바닥에서
관세 피해를 못 올라갔던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차의 문제인 것이지 어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서기 시작하니까는 또 이 다른 장비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관세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관세를 부과했던 그 초기화 수준을 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워낙에 관세 때문에 좀 과대 납폭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시차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쪽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오늘만 갖고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 순매수를 좀 지켜보면서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방산 약세. 뭐 김종인 사가 보시기엔 어때요? 섹터로 봤을 때. 네, 일단 저는 뭐 최현덕 매니저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제 처음으로 부분 현금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네. 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부분 현금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돌 종목에 내가 올인하고 있다면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뭐 40~50% 올랐다라고 하면 이익 정도는 조금 실현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는데 뭐 수익이 나서 한 140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의 한 절반 정도는 뭐 조금 실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 50%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 만큼 정도를 다시 원금 수준으로 한 되돌리는 정도, 그 정도의 이익 실현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산업이 뭐 기대로 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갈 만한 여지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뭐 전쟁이 끝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방위비 증가는 방위비 증가대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주의 상승의 본질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모두 방위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추세가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뭐 시장이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 조금 전에 최현덕 매니저도 언급했지만 싼 종목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배분됐을 때는 많이 올랐던 조선방산으로는 조금 덜 배분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에 MSCI 편입과 관련된 수급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에 들어가도 그렇고 안 빠져도 그렇고 이게 약간 수급의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넘어가는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방산과 관련돼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익 부분 정도는 조금 고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부분 비중 축소 정도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순환매 뭐 얘기하잖아요. 빙빙 돌아가면서 일로 올라갔다가 절로 올라갔다가 뭐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방산이 좀 조정을 받는 게 깊어질까? 뭐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질문했던 거랑 똑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러고 김종인 의사는 약간 그래도 조금 한번 챙길 부분이 있다면은 좀 챙겨놓는 거 부분 현금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조선과 방산 부분을 보면은 실적이 뭐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다면은 뭐 당연히 고점일 수 있고 좀 앞으로 이제 봤을 때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는 좀 조정이 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실적을 보게 되면 일회성으로 보는 시간 거의 없고 이게 최소한 뭐 2~3년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이 같이 겹쳐진 곳인데 하나오션 영업이익률이 작년 1분기 때 2점 몇 %였다고 한다면 지금 8% 넘게 올라온 상황이고 또 조선원 이익만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K조선이 벌어들인 게 1조 2천억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어떤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이 방위비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방산 기업들 또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조선까지도 어떤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어떤 그 앞으로 어떤 전망을 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떤 뭐 호황이지만 그 호황이 어떤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나온 실적이 뭐 어떤 4분기 중에서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살짝 미스할 수 있겠습니다. 미스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좀 좋을 거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까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정이 짧잖아요. 어제 네. 같은 경우엔 거의 다 뭐 조선방산이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그대로 반등하는 거 봤을 때 그리고
그 반등하는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 봤을 때 좀 조정은 그렇게 뭐 길 것 같지 않고 깊을 것 같지 않아서 조선 방산도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반도체 부분도 정말 너무나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섹터를 구분한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지금 현재에서는 다 좀 치고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비만 치료제와 바이오 시밀러의 호재. 뭐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약가 인하 정책이 있던 것 같죠. 네. 어떤 내용이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겠다라는 게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더 비싸게 약을 사는 걸 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싸게 팔고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거 안 돼. 그래서 뭐 80%까지 낮출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까지 깎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일라이릴리의 어떤 약 80% 깎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외부에서 약을 가져와서 뭐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는 없고 그냥 총론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론을 던져두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뭐 밑에 실무진에서 추가적인 뭐 세부안을 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거기서 피해갈 수 있다는 일라일리는 또 뭐 주가가 반등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또 변동성을 타기도 하는 등 지금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명확한 판단을 가져가기가 조금 재료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명확하잖아요. 어쨌든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것은 뭐 비교적 명확한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처방하는 건 의사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약가를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여전히 의사가 비싼 거 선택해서 사람들한테 처방하면 이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의사 개별로 끌고 가서 더 싼 걸로 처방해라고 뭐 압박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가운데 총론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목들이 변동성을 탈 수 있지만 저는 뭐 계속 바이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 세 가지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거다. CDMO 계속 늘어날 거고 중국에서 빼서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생산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포인트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러면 그 해외 약 사냥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싸게 만들 수 있는 해외 약 사냥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ADC라고 하는 하나의 또 트렌드도 변할 수 없는 트렌드니까 그런 영역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강한 조정을 받으면 여전히 좀 사는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어떤 특정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CDMO 종목군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또 상상의 나래를 싹 펼쳐보니까 미국은 이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기억해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죠. 예. 네. 그 미국은 참전 용사,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후가 상당히 독특하게 그 뭔가 있어요. 네. 물론 우리도 있죠. 네. 근데 좀 유별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뭐 그런 하나의 요인이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어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원격지 멀리 있는 데서 의료 혜택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막 원격 진료 얘기가 좀 나왔고 뭐 거기 이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터넷 보급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 이게 우리하고도 접목이 될까?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지금 약가 인하라든지 뭔가 이슈를 꺼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5월에 이벤트를 앞두고 그 뒤에는 또 아까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7월 4일 날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 네, 폭주 때문에 뭔가 합의가 있어요. 그때 없었나 두 분이? 아니, 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다른 코너에서 얘기했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 자, 이게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 뭐, 두 분이 생각하는 제 뇌피셜이 뭐,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의료 AI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고. 사실 이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제 나온 또 지금 그 어떤 대선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이제 좀, 어떤 그 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차이도 극복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도 나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행 보조 네. 있잖아요. 네. 어제도 우리 잠깐 다뤘잖아요. 로봇에서. 네. 오늘도 아마 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참전 군인들이 연로하시니까 대부분 뭐 휠체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보행이 잘 안 되시는 네네. 분들 그게 우리하고 또 뭐 연관성이 좀 있을까?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 지금 이제 판매가 되는 기업이 있죠. 아직 네. 뭐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아. 그거를 지금 삼성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아, 그게 이제 FDA 승인만 딱 통과가 되면은 굉장히 그 날개를 달 거다 이런 네, 얘기를 뭐 그럴 수도 했었는데.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품이다 보니까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삼성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어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이제 50%에서 90%까지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제약사를 좀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던 모습이었던 건데 실제로 딱 그 말한 걸 보니까는 미국 제약사를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은 좀 살려주되 뭐 그런 어떤 그 화살을 유럽이나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가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고 그냥 뭐 30일이라는 어떤 목표가를 제시해서 6개월 안에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안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그런 게 안 나왔던 거고 오히려 일라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원래 노보니스크에서 만든 위고비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라리에서 만든 마운자로를 다시 나왔던 건데 지금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도 이제 성능이 그러니까 그 체지방 감소율이 위고비는 14%인데 마운자로는 20% 나왔다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는데 일라일리는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라일리는 미국에서 생산하니까는 관세 없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일라일리는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그 미국 내에서 메세라라는 또 비만 치료제 회사가 상장했는데 그 지분을 거기에 이제 어떤 기술 공급한 D&D 파마한테 급등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요인에 의해서 일라일리가 급등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어떤 비만 치료제 급등하고 있는 거고 네. 특히나 트럼프의 약간이나 정책이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별거 없다 보니까는 어젯밤이었던 제약바가 다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관세 협상이었던 뚜껑이 열리면서 어제 올랐던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주춤하고 네.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 저는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뭐 조선방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 짧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의 또 약가인하 정책 또는 의약품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 보니까는 네. 좀 피해 볼 수 있는데 신약 개발 기업들은 거기에 해당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히려 어제 김종인 의사는 셀트리온이나 뭐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밀러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 복제약도 제네릭. 네. 죄송합니다. 그런 쪽이 수혜가 될 거라고 살짝 하시지 않았나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그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외국에서 가져온 약을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더라도 관세를 부여하거나 가격을 더 깎거나 경쟁을 치열하게 시키면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지면 뭐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지금 가장 비싼 이런 단백질 기반의 바이오약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경쟁을 늘리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멱살 잡고 그냥 뭐 약가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뭐 미국 업체든 외국 업체든 상관없이. 그래서 뭐 어떤 암이 아니라 뭐 특정 질환 치료하는데 뭐 미국에서 뭐 기천만 원 드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네릭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것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품목이 가장 많은 셀트리온에게도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여전히 있을 텐데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약 처방은 의사가 하죠. 미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권한이죠. 이 무슨 약을 처방해 줄 거냐. 물론 약사도 있겠지만 근데 의사가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 제품들의 효용성이 있는데 굳이 그 복제를 해서 뭐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이 나중에 자기한테 올까봐 그냥 오리지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릭이나 이제 시밀러 쪽에서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그때 이제 오리지널 쪽에서는 뭐 태클을 막 걸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도 같이 낮춰. 이러면 이제 인하 경쟁이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약가 인하가 될 수 있어서 시밀러나 제너릭 쪽이 오히려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한 생각이 언뜻 드는데 뭐 다른 허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약가 인하하려는 정책은 굉장히 강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공장을 이제 짓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미국 내 어떤 정말 이 어떤 FDA 수준에 맞는 공장을 짓기에는 또 몇 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몇 개월 보내놨다라고 해서 당장은 뭐 큰 손실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결국 이게 어떤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뭐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트럼프 기간 동안 될 거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트럼프 어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오시밀러 괜찮지만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는 기업들은 단기간에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네. 관점에서 셀트론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무거워요. 참 이게 네. 여기는 어제 자사주 매입 얘기했는데도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사주 매입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실적도 안 받침되고 하여튼 어려운 기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최현대 매니저는 그래서 오장 디펜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실 건지 그리고 또 오늘은 뭘 준비하셨는지. 오늘도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을 준비했는데 바이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미국 내 정책가 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좀 못 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 기업이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의약품 관세에 있어서 빠졌지만은 결국 의약품 인하에 대한 정책이 딱 나오니까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데 결국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약품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AI 모델을 도입했을 때 어떤 이 비용이나 또 기간 감소를 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 중에서 그런 회사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네. 매출도 폭증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대 매니저가 준비한 기업은 오늘 또 AI와 접목되는 분야. 네. 뭐 사실 뻔한 기업들이긴 한데 네. 조금 뭐 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 디펜스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희 기사 넘어가서 전략. 네, 일단 지금 핵심 포인트는 종목이 바뀌느냐가 저는 뭐 계속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도주. 그러니까 뭐 주도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쨌든 조선방산 원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이 많이 빠지고 뭐 앞으로 추세가 망가질 거다가 아니고 이런 종목이 그동안 시장 수익률을 대거 상회했는데 과연 관세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싼 종목들이 올라오는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IT 부품이나 자동차나 반도체도 너무 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로 일부 포트폴리오를 옮기기 위해서라도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IT 부품 중에서 지금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것들도 어저께 모두 다 고개를 바짝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아이폰 영역에 속하는 종목군들 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 쪽이나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최근에 뭐 실적이 1분기에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내려간 종목군들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 투자는 지금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안 맞다고 해서 계속 부진을 겪었던 것이니까 저는 IT 부품이나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는 아마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영국처럼 우리도 쿼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쿼터는 관세가 10%다. 네. 이렇게 무관세는 되면 아니고 지금 관세 저는 낮은. 네,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자동차 종목군들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기아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지금 뭐 유진테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군들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미들급으로 미들이 맞나요? 뭐 하여튼 순서가 오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로봇, 뭐 휴머노이드 막 얘기했지만 항상 감속기, 뭐 관절, 뭐 이족 보행에 따른 뭐 어떤 그런 것만 봤지 여기는 잘 안 보죠. 눈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받아들여야 되는 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창의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노텍 여기 뭐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쪽도 주목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MLCC를 포함한 뭐 기본적인 부품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추세 연속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뭐 PCB 종목들도 일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지금 시장에 좀 더 지수가 올라간다면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봐야 된다. 그래서 조선방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 그렇죠. 계속 가져가고 네. 새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비교적 싼 종목군들도 같이 보자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